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대인의 교육 방법 모두 다 많이 시청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도 저희 강승무 목사님과 함께 보다 나은 우리 아이를 위한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과는 사뭇 다른 교육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식탁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저희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큰 안건이었었죠.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EBS 영상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잠깐 소개가 됐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식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우리나라처럼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식탁 안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엄마나 아버지는 물어보고 대답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탁에서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담 갖지가 않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지옥 같지 않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식탁의 한 귀퉁이를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 아이는 자기도 이 대화하는 계열에 낄 수 있다. 그런 어떤 소속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호를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아껴주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우월감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면은 부모들이 해주니까 떼 쓰는 것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식탁 교육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에는 먹는 것도 이제 풍성하게 되고, 그 가정 식탁을 풍요롭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행사를 한댔을 때 주부만 주로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서부터 다 동원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모양이 안 좋아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그 식탁 모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식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식탁 교육하면 그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이들이 모든 그 요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구성원의 일부가 되게끔 느끼게 하는 게 교육의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식사 전에는 아버지는 자녀와 그다음에 아내와 함께 그날 있었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루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거죠. 교육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활 모습을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식사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떨까요? 빨리 먹고 빨리 그 자리를 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조용히 해. 빨리 먹기는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 문화가 없었던 때에 어떤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을 체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사실상 저희가 대화만큼 그 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한 사람의 생각을 공유받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식탁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만드는데 동참을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것까지도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면 자기가 먹은 그릇은 반드시 싱크대 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 2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것은 이미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우리는 말로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가르쳐주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동참함으로써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식사 시간 외에는 무섭게 공부를 하지만 식사 시간에는
아무런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사 예절이고 식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비단 식탁 교육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육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릎으로 교육을 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포옹을 한다, 안고 있다 하는 얘기죠. 보호 본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호 능력과 보호하는 방법과 유대인들이 보호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 유대인들이 보호하는 방법은 이미 규율과 규칙 쪽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규칙과 뭐가 다 없어요. 질서가 없이 그냥 무조건 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뭐 울면 엄마가 해주겠지, 뗐으면 엄마가 해주겠지. 그러나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철저한 질서 속에서 이 아이들을 아까 우리 식탁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먹고 나면 내가 스스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이 무릎에서 다정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첫날 우리가 고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어렸을 때의 습관이 커서도 더 이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말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앉혀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속담과 이런 교훈들이 거의 한 80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교육 방법과 우리나라하고 그 교육 방법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 부모님들이 물리는 상태?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무릎 교육 역시 식탁 교육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훈육하고 또 양성해주는 과정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식탁에서는 상당히 부드럽지만 식탁 외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허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겠습니다, 뭘 해주세요, 이것을 자기가 말로 분명히 표현을 해야만 엄마가 해주는 것이고 또 엄마가 no 그러면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떨까요? 뒤집어집니다. 네, 해달라고 안 해주면 뒤집어지는 거죠. 또 부모님들이 그걸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뭘 배울까요? 내가 뗐으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섭더라도 해줘. 이런 나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무릎 교육의 핵심은 약간 아이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시간과 또 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한 세 번째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잠이 들기 전에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잠이 들기 전에 아빠나 엄마가 책을 읽어줍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 공부하는 것과 생활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간다는 걸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편안한 자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뭐 늑대가 나타났는데 뭐 어떻게 했을까? 그다음에 그 방 안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동화 이야기를 서로 해주면서 그 속에서 격언, 속담,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끝없는 상상력 또한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녀들이 잠이 들었을 때 최소한 그 발목을 잡아놓고 기도를 해주는 것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늦었지만 뭐 초등학교 지나가고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첫 단계를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과는 사뭇 다른 교육의 사건들과 교육의 상황들이지만 우리 아이가 진짜 바른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교육이 아이의 인성에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목사님과 함께 3가지 중요한 교육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식탁 교육, 그리고 무릎 교육, 잠자기 전 교육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식탁 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아이들이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부드러운 교육 방법이었다면 무릎 교육은 조금 더 엄격한 규율 안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웠었죠. 마지막 저희 잠들기 전 교육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도 제공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속담이나 격언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런 교육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이 교육 영상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머니들? 그래서 저희 교육 영상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더 좋은 교육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세요. 뵐게요.